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이제 대선도 14일인가요? 네, 얼마 딱 안 20분이 안 남았네. 네. 정말 14일이면은 눈 깜박할 새에 지나가는 시간인데. 뭐 사전 투표까지 계산하면은 뭐 한 열흘 남짓 남은 겁니다. 예. 이번 주가 김문수 후보로서는 어쨌든 이 판세를 뒤집을 결정적인 한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민주당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 네. 이 직위원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네. 이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네. 자리를 바꾸든가 판사직에서 물러나든가 양당 간에 택하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 모두에서 지익 부장판사가 입장을 표명을 했네요. 해명을 한 거죠. 예. 뭐 접대 갖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터뜨렸잖아요. 김기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접대 받을 생각도 안 했다. 나는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예. 재판만 매진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 직위원 판사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고 처음으로 출두를 했잖아요. 그 재판에 앞서서 얘기를 한 거죠. 지난번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데 구속 취소를 결정한 그런 부장판사인데 민주당이 집요하게 지금 뭐 내란 공범이다, 뭐 사법부가 오염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내란 공범 인사로 그냥 몰고 있죠. 그래서 룸사롱에서 한 번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어치 술 얻어먹고 계산 한 번도 안 했다. 뭐 이렇게 터뜨렸는데 직위원 판사가 이거 아니다. 판사가 일일이 대응하기도 옳지 않아서 대응이 좀 늦게 했을 뿐이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딱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 부장판사가 좀 미리 입장을 표명했더라면은 의혹이 오히려 쉽게 좀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1차적으로 보면은 지금 직위원 부장판사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 결정을 줘가지고 지금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운털이. 또 하나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를 해가지고 지금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대법원장 물러가라. 당신 물러가지 않으면 특검을 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 뭐 다 뒤져가지고 끝까지 쫓아내겠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재명이가 사법부 두드리기 지난번에 자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을 내렸잖아요. 대법 확정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뿐이지 사실상 유죄 판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계속 사법부 두드리기에 나선 거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탄핵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계속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누면서 이 직위원 부장판사도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 혐의로 재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직위원 판사가 그런 일 전혀 없다. 나는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사실 우리나라 판사들 그렇거든요. 본인도 얘기했대요. 받을 생각도 없지만 접대를 해줄 사람도 없다. 여기에는 특히 지금 이른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라는 김앤장 이쪽에서 접대를 했다는 얘기죠. 아마 지금 알려진 거로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앤장에서 그렇게 접대를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사생활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사법부 판사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이 가서 접대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잘못하면 로펌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검찰들은 접대가 많죠. 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기업을 두드리는 거니까 많은데 판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룸사롱 접대가 있고 흥청망청한다. 저는 뭐 별로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용민 뭐 이런 사람들이 맨날 그 없는 사실 뻥튀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옛날에 김의겸 그 의원 청와대 홍보수석하던 사람 뭐 청담동 술자리 이게 대표적인 거죠. 예? 그때 전혀 사실이 아닌 거가. 한동훈도 오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오고 그게 뭐가 나왔다. 그래도 한번 사과 제대로 한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옛날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있을 때는 뭐 흰색 백구두에 뭐 빼라가 뭐가 신발이 어쩌니 뭐 와서 생태탕을 먹으니 다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 걸어 나왔잖아요. 민주당의 거짓말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직위원 판사 이 자꾸 생채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말고. 예? 그런데 직위원 판사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이 겨냥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지금 흔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원장에서부터 이렇게 직위원 부장판사까지 내란 이 동조 세력들이 거기에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싹 쓸어내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지금 이재명이가 사법부는 신뢰한다.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질이 똑같지 않다. 균질하지 않다. 네.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한다. 법정을 청소해야 한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 내렸고 뭐 이런 사람들을 싹 쫓아내겠다. 그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위아래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이 직위원 부장판사 그렇죠. 아닙니까? 공산당식이죠. 뭐 네. 옛날에 목대통이 장개석 흔들듯이 자꾸 맡아둬 터뜨려서 자꾸 흔들어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홍위병 아닙니까? 그렇죠. 홍위병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의 지금 홍위병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다고 해도 뭐 지나친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직접적으로는 나서지 않으면서 사법부 손이 깨끗한지 봐야 된다. 그게 동료를 하는 그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법부도 더럽다는 얘기거든요. 예. 진짜 더러운 데는 국회가 더 더러운 거 아닌가요? 자기 손은 어떻습니까? 자기 손은 대장동 뭐 네. 해가지고 정과 사범에다가 선거법까지 합하면 지금 정과 5범입니다. 그런데 선거 공보인가 거기 보니까 정과 3법으로 되어 있대요. 왜 1범은 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벌금 받은 거, 그 50만 원은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죄는 죄 아닙니까? 글쎄요. 정과는 정과 네. 아니에요. 네. 50만 원 벌금 받은 것도. 죄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법부 흔들기고 거기다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엮고 있는 사람이 또 로펌이 바로 김앤장 아닙니까? 거기에 서석호인가요? 서모 변호사 이 사람 원희룡 뭐 조희대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뭔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선거법 이 사건을 아주 정광석가처럼 해치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재명을 대선에 못 나오게 치명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음모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게 내란이라는 거.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제2, 제3의 내란을 계속 획책하는 세력들 다 뿌리 뽑아야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저런 수법이야말로 공산당 수법이죠. 없는 거로 자꾸 바람 잡고 흔들어대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재판을 늦게 한다고 비난은 많이 들어봤어도 재판 빨리 한다고 내란 공범이라는 그런 희한한 논리는 처음이에요. 자기 관련 재판을 빨리 했다고. 그것도 빠릅니까? 선거한 지가 언젠데요. 아니 재판 일자 잡히고 언제 선거 온다고 할 때는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겠다 하면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사법부가 그렇죠. 살아있어. 정의의 화신이야. 정의가 살아있다. 뭐 자기 의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지금 추진하는 거 봐요. 모든 자기에 관련된 거는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자기에 관한 재판 모든 걸 다 올스톱 시키는 지금 법안을 다 준비 다 해놓고 있잖아요. 대통령 되는 순간 국회 민주당 190 이번에 김상욱이라는 친구도 갔으니까 193석이 순식간에 통과시키고 이재명이가 되는 순간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자기에 관한 사법에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심각한 거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아직 지지율이 지금 확 뒤집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이 절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직위원 부장판사가 이 접대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 부장판사의 주장이고
또 김영민이라든가 김기표 네. 이런 의원들은 그 저때 받는 사진이 다 있다. 네. 그걸 다 공개하고 네. 우리가 까면은 더 망신 당하기 전에 물러나라. 뭐 그랬으니까 어느 것이 더 사실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지 부장판사가 그런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를 있었다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자체를 부인한 것 보면은 아무래도 지 부장판사의 말이 더 신뢰가 있다고 봐야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이 대선 상황에서 공격한 이런 주장보다는요. 그렇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하는 날, 예. 그 재판정에서 한 얘기잖아요. 예. 법복을 입고 그러니까요. 피고인, 변호인, 검사, 방청객 있는 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일 없다. 삼겹살이나 그런커녕 소맥 사주는 사람은 없다. 소주 맥주 탄 거죠. 소맥이. 그런 거 사주는 사람도 없다. 실치가 맞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기현 판사와 말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하루속히 사실관계를 네. 파악을 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앙지법에서는 예. 뭐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 없다 하면서 지기 부장판사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미. 예. 그쪽에서는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지법에서도 법원장이. 그런데 대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빨리 밝혀야겠지만 가장 문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 해가지고 그 개별 판사들까지 이렇게 공격에 들어가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사법부 근간을 흔드는 작태예요. 나쁜 놈들이죠. 폐악질입니다. 폐악질. 옛날에 그 경남도지사 김경수 드루킹 사건 있잖아요. 예. 그거 진짜 나쁜 범죄거든요. 선거 여론을 조작한 댓글 조작범이잖아요. 드루킹 사건 그때 판결한 성창호 판사 결국 재판정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만뒀을 거 아마 변호사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비난해가지고 날리는 판사고 그렇죠. 대법관 충분히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때 워낙 타격을 그렇죠.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죠. 지금도 지기현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 롬사롱 갔다가 이게 확인이 밝혀지긴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리죠. 나중에도 우겨요. 예. 지금 저 청담동 술자리 사건 지금도 우기고 지금도 우기잖아요. 그걸 사실로 믿는 예. 사람이 40%가 넘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됐을 건데 지금도 그 당사자 그 첼리스트 여자가 내 남자친구한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다 실토를 다 했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도 우겨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진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지금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선거가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이런데 영향을 주고 또 사법부의 부당한 압력 이거 넣는데 이런 게 자꾸 재료로 이용당하는 거죠. 이 민주당의 이 몹쓸 수법, 몹쓸 그 악행 이런 거를 빨리 좀 고쳐내야지. 이런 거를 그냥 놔두면은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갈수록 퇴행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나마 남아있는 사법부 독립까지도 만약에 이재명이가 집권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재명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협감이랄까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